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고름 심포와 수소음 심에서 꼭 알았으면 하고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저혈압, 그 다음에 협심증, 그 다음에 화병, 그 다음에 땀 문제예요. 오늘 이 중에 제가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고혈압.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역기 증상이에요. 어느 병인 장부든지 원인 장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혈압은 일단 역기 증상이다. 그러면 어느 장부라고 밝혀지면 1번 합혈이에요. 혈을 사해주는 거예요. 방광의 문제로 보이는데 혈압이 올라왔다. 뒷목으로 열감이 올라온다. 뒷목이 뻐근하다. 습이 올라왔던 열이 올라왔던 일단 올라오는 현상을 역기라 그러는데 1번이 위중삼리예요. 합혈이죠. 왜 그러냐면 오행혈의 주치에 말고 오수혈의 주치 중에 정, 영, 유, 경, 합이라고 하는 이 오수혈의 주치 중에 합혈의 주치 이게 들어있어요. 역기, 이설. 역기는 거슬러 올라온 증상을 말하고 이 설은 새를 설자예요. 새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오줌이 시도 떠듯이 나가면 오줌이 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설사 변도 잘 나가야 되는데 시도 떠듯이 지가 삐질삐질 나가면 이것도 변이 새는 거잖아요. 자궁에 피도 생리 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리 때도 아닌데 삐질삐질 피가 나가면 이것도 새는 거잖아요. 다 설이 되는 거예요. 대변, 소변, 그 다음에 월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땀이에요. 땀도 나갈 때 나가야 되는데 시도 없이 삐질삐질 나가면 이것도 새어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혈들이 다 합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에는요, 어느 장부로 밝혀지면 합혈을 기본으로 쓴다. 이제 수고름 심과 수소음 심을 할 차례니까 여기에서는 고혈압은 복잡할 거 없어요. 심혈관계 속에 혈액양이 정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 처음에 먹으러 가면 의사가 처방하는 1번 이뇨제가 들어있는 혈압약을 줘요. 이뇨제가 들어있는 혈압약을 쓴다는 얘기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심혈관계 속에 들어있는 혈액양을 줄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고름 심포나 수소음 심에서 혈액양을 줄여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수혈을 사하는 거예요. 음곡, 소해, 음곡, 곡택. 전중이 뚜렷하면 곡택, 음곡. 거골이 뚜렷하면 소해, 음곡. 살을 하는 거죠. 이 수혈을 사했다는 뜻은 수기상역을 내려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심장,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대부분은 물이에요. 혈액의 약 70% 정도가 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55%가 혈장, 액체고요. 45%가 혈구예요. 이 혈구의 절반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흐르는 물의 양이 한 90%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빼주기 위한 방법으로 수혈을 사해준다. 또 혈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혈이 많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혈액이 어떤 이유로 해서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담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담음이 많아도 혈압이 올라요. 예를 들면 혈관 속에 지방이 많이 끼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혈관 벽에 뭐가 다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면 역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의 양을 줄여준다. 수혈을 사해준다. 두 번째, 혈액이 변질된 걸 담음이라 그러는데 이 담음을 처리하는 방법이 마음, 심자, 심장에서는 토혈조합이에요. 수거름 심포에서는 대릉 태백 조합을 쓰지 않고 내관 공손 조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심이나 심포에 담음이 생긴 걸 어떻게 하느냐? 심장에서는 명치 아래 뭐가 잡힌다 그랬어요. 수거름 심포에서는 가래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습담 체질인 사람들은 가래가 많은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면 혀가 설태가 두껍게 끼어 있어요. 설태가 두껍다는 것은 습담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역시 그것도 습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압 높은 사람도 되게 뚱뚱하죠. 그러니까 수혈사, 수기상혁이 있으면 뭘 하느냐? 몸이 부어요. 명치 아래서 물소리가 나요. 눈물, 겨드랑이 땀, 가슴에 땀, 등에서 나는 땀, 손바닥, 발바닥에서 나는 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기상혁이에요. 그렇게 고혈압과 관계돼서 또 하나, 몸이 차가우면 심혈관 속에 흐르는 물의 양을 줄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쓸 수 없는 혈이 한열 편차를 조절하는 목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양이 많다. 수기가 상역했다. 그런데 몸이 차다. 그러면 목혈, 보, 수혈, 사, 이게 뭐냐면 심정격이라고 하는 처방이에요. 심정격이 월호사암침에서는 저혈압 처방으로 나오는데 총통에서는 고혈압 처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목혈, 수혈 조합이 명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혈압 잡을 수 있고요. 원인 장부가 간으로 밝혀지면 응급곡천사죠. 또 열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으니까 행간소부를 사해주는 거죠. 그때 변증을 해서 쓰면 되는 거고, 심장과 심포에서는 목혈, 수혈 조합이 고혈압 처방이에요. 고혈압의 원인, 심혈관 속에 혈액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 그걸 빼내는 방법으로 물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혈, 사. 그러면 물이 왜 많냐? 물을 줄여주는 열이 부족해서 물이 많아졌다. 그래서 목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보, 수사, 이게 고혈압 처방이에요. 그런데 물은 많은 것 같지 않는데 가래가 많다. 습이 많다. 그러면 토혈 조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저혈압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혈압 처방이 참 많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혈압 끝내주게 잘 고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폐유, 거름류, 심류, 그러니까요 견각 간부에 부항을 3개 다다다닥 붙여놓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잘 내려간대요. 제가 동시침을 공부하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폐유, 거름류, 심류에서 부항 붙여서 피 빼고 위중 부항 붙여서 피 빼면 이게 고혈압 처방 1번이에요.
그러면 왜 견갑 간부에서 피를 빼면 고혈압이 좋은가 짐작이 되시죠? 심장과 심포를 압력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피를 빼면 일단 열이 빠져나와요. 피를 빼면 공기가 빠져나와요. 피를 빼면 혈액이 빠져나오잖아요. 거품도 빠져나오지, 그다음 피도 빠져나오지. 그러면 양이 줄어드는 거죠.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저혈압에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심혈관 내에 혈액이 부족해요. 고혈압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혈액이 부족하면 혈액 양을 늘려주면 혈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혈액 양을 올려주는 방법이 혈액의 90%는 물이니까 물의 양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수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혈압 환자가 대부분 입이 잘 말라요. 음부족이잖아요. 입이 잘 말라요. 그러면 음부족이니까 수혈을 보여주면 되겠죠. 또 하나, 물만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핏기가 없어요. 얼굴에. 입술도 창백해요. 혀도 내밀어 보니까 핏기가 없어요. 눈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핏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지럽대요. 그러면 혈이 부족한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혈이 부족할 때 쓰는 혈이 족태음 비에서 보내주는 영양 물질로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에서 영양을 보내주는 태백, 보내온 영양 물질을 받아들이는 신문혈, 그래서 신문 태백을 보여주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혈압 처방이 수혈, 토혈을 보여주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왜 혈관 내에 물이 부족해졌는가? 너무 졸여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혈관 내에 물을 졸이는 게 뭐예요? 열이잖아요. 몸에 열이 있으면 땀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땀으로 나가든 소변으로 나가든 나가면 혈관 내에 혈액 양이 줄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의 양을 늘려주는 수혈보, 만일에 어지럼증과 함께 핏기가 없으면 토혈보, 그런데 더 중요한 처방이 목혈이에요. 왜 심혈관 속에 물의 양이 줄었을까? 열 때문에. 열 때문에 땀도 잘 나고, 열 때문에 물을 졸였어요. 그래서 고혈압 처방에도, 저혈압 처방에도 목혈 수혈 조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혈 수혈 조합이 명방이 되는 거예요. 다만 힘을 놓는 나는 알고 있어야 되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습담 체질이다, 가끔 협심증도 온다, 그러면 어혈 아니면 담이니까 토혈을 사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외에는 일단 고혈압에도 저혈압에도 목혈 수혈 조합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원인 장부만 밝혀지면 합혈을 사하는 게 1번이에요. 대장으로 여겨지면 곡지, 삼리, 사, 방광으로 짐작이 되면 위중, 삼리, 사,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저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이 음혈 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음혈이 부족하겠어요? 잘 못 먹어서 그렇죠. 왜 음혈이 부족하겠어요?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래요. 밥을 굶어보세요. 당장 어지럽지. 그래서 저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밥을 굶으면 안 돼요. 일정한 양을
늘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물 말아서 김치로 뚝딱 이유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달걀도 하나 먹어주고 고기도 좀 먹고 그렇게 먹어줘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혈이 생기죠. 또 하나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 두 번째, 저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다 체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원인 음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저혈압을 가진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집안일을 하더라도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까지 나누어서 해야 되지 몰아서 해버리면 체력이 딸려서 이게 있어요. 고혈압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핑계만 있으면 고혈압 쪽으로 가고요. 저혈압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핑계가 주어지면 저혈압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집안일, 그 다음에 집안에 대사가 생기면 결혼, 무슨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죽자하고 하루 종일 막 쫓아다니면 안 돼요. 후유증이 반드시 남아요. 그래서 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빨래가 엄청 많다. 그러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체력을 안배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함부로 밤새면 안 돼요. 사람이 잘 때 자야 먹은 영양분이 간으로 모여요. 피가 평소에는 간에 혈액량의 10분의 1 정도가 간에 있어요. 300 내지 500cc. 그런데 잠을 자기 위해서 6시간, 8시간 누워서 자면 팔다리, 뇌, 온몸으로 흩어져 있던 피들이 간으로 다 몰려와요. 그래서 활동 시에는 300 내지 500cc의 피가 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누워서 잠자는 시간에 1000 내지 1500cc로 늘어나요. 이게 돼야 잠도 충분히 자고 그 다음날 활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밤을 새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혈압 경향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철학기도 나오지 마세요. 초상집에 가서 밤새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혈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혈압과 관계돼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제 찾았어요. 사우나에서 땀 많이 빼지 마세요. 여자분들 반신욕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안 돼요. 특별히 갱년기에 들어서신 분들은 이 땀이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에요. 이 땀은 진액이에요. 이 땀은 한혈동원이라 그래가지고 피해요. 그래서 가볍게 땀을 빼는 거는 소변과 같은 노폐물이니까 괜찮지만 30분씩 반신욕하면서 흐르는 땀들은요. 그렇게 빼고 나면 갱년기 증상이 훨씬 심해져요. 사우나 가서 땀을 옆 사람 뺀다고 나도 빼면 저혈압 환자들은 어지러워서 못 나와요. 그 이유가 심혈관 안에 물이 부족한데 땀으로 빼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밥 굶지 말 것, 일 몰아서 하지 말 것, 체력 소모가 많은 밤새우지 말 것, 사우나에서 땀 빼거나 반신욕으로 땀 빼지 말 것.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해야죠. 저혈압은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설명을 하고 싶고요.